살아가는 방식, 또 처세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좌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처세술이 있어요. 처세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좌파들은 무조건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늘 싸움을 일으키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걸어요. 이게 좌파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그들은 이 세상이 좀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은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활동할 영역이 없으니까 아무 일 없고 조용하고 별일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거기서 이제 트집거리를 잡고 싸움을 부추기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확실히 다른 게 언제부터냐? 2000년대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약간이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 비로소 남녀 갈등,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노동자와 그 다음에 사주, 그 다음에 또 노인과 젊은이, 또 부부,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와 또 부모,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어떤 그 계층 영역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지금은 뭔가 모르게 이 사회 계층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저 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저 계층에 뭔가 발을 딛기가 어려울 것 같아. 뭔가 사다리, 이 사회 사다리가 너무 촘촘하게 딱 구역이 정해져 갖고 나는 이제 마치 꼭 우리 조선시대 산업공장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꼭 그런 사회가 되는 것처럼 뭔가 인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학 입시도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대학 입시가 돼가지고 돈 있고 진짜 흔히 얘기해서 백 있고 뭔가 있어야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만들었고 로스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법시험 해도 얼마든지 그게 더 좋고 괜찮은데 괜히 미국식 합리적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핑계로 로스쿨 만들어갖고 돈 없으면 로스쿨 못 가요. 사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무조건 어디를 가든 이 좌파 성향은 어딜 가든 거기가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싸움질 일으켜요. 분열, 트집 잡고 시비 걸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 좌파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별일 없고 괜찮은 일인데 괜히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뭔가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트집 잡고 시비 걸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싸움질, 다툼질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 법정에 지금 소송이 걸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때요? 반목.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다 영적인 거라 그러나 아니요. 영적인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좌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 장로, 혹 교역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꼭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트집 잡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일 없었고 그냥 모든 걸 다 조용하게 잘 해결됐는데 그 좌파적 마인드가 있는 그 교인이 있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여전도회가 서로 싸우고 남전도회도 괜히 시비 걸고 당회가 시끄러져갖고 목사 장로끼리 그러니까 이 좌파적 성향은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우리나라 좌파적 성향은 학교에서 길러졌어요. 누가? 좌파 교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교사들도 이 세상을 아이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발전했다, 힘썼다, 노력했다. 우리가 참 이 대한민국이 고생했다. 이걸 이룬 참 우리의 참 앞선 세대가 참 잘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친일이 만든 나라고 애초부터 이 대한민국은 부자를 위한 나라고 애초부터 이 나라는 반민주적 형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점점 커면서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뭐냐 어딜 가든
시비 거는 마인드, 시비 거는 기질이 딱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학교 교사들, 이 좌익 교사들, 운동권, 이것들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현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일에 가장 지금 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뭐 종교인이나 예술 어느 영역이든지 다 어때요? 그들의 그 성장 모판이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학교라고요. 거기서 이 좌파적 이 성향의 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의 그다음에 이 세상을 어때요? 그딴 식으로 시야를 길러주니까 걔들이 커서 어디에 가면 항상 어때요? 늘.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괜찮은데 100명의 집단 가운데 그런 사람이 5, 60명, 3, 40명, 4, 50명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지 같은 저 좌익 정당이 엊그제 그 우리나라 그 야당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거기 갔는데 봐요. 거기서 뭐 오지 말라고 막 싸움질하고 막 다투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한 나라의 야당 대표가 가면은 정중하게 와서 거기서 그 5.18 거기서 딱 뭐 조문을 하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 들어오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5.18이 어쩌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전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국민의힘 같은 저런 내란 정당은 절대 이런 성역에 오면 안 된다고. 예, 봐요. 이 좌파들은 항상 어때요? 갈등, 분열, 싸움, 트집, 시비 걸.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좌파적 마인드가 있는 인간들은 교회 문제만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득달같이 달려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싸움질하고 어떻게 하면 막 트집 잡고. 두 번째는 권력 쟁취. 이 좌파들은요 약자를 이용해서 권력을 항상 쟁취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봐요. 인권을 들먹이잖아요. 근데 그 인권을 들먹이면서 어때요? 야곱야곱 자신들의 권력을 하나하나 어때요? 쟁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좌익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약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어때요? 정치적 상승, 정치적 신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기초 시민 단체, 뭐 시의회, 뭐 구의원,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하나하나 어떤 권력 기관을 어떻게 합니까? 권력 기관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런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더 뭡니까? 약자. 항상 약자를 등에 업고 우리가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다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니고 마치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고 청빈하기 때문에 나는 노동자를 위해서 나는 인권을 위해서 나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에 또 열광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권력 표를 주고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제 그때는 약자들은 뭡니까? 이제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 좌파들은 약자를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늘 방법이 항상 그래서 장애인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장애인을 위한 뭐 권력을 세상을 만든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또 빼먹겠죠. 또 많은 이권을 또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좌파들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 아닌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좌파 정치, 좌파 시민단체, 좌파적 성향의 그 뭐 교사, 학자, 문학, 예술, 또 연예인들 봐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광우병. 대표적으로 광우병 봐요. 그거 거짓 선동이거든요. 광우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막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서, 당장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광우병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사실 못 모르고 나와서 막 광우병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이 거짓말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좌파들은 거짓말을 절대 단순하게 거짓말을 안 해요. 좌파들은 조직적 선동, 선전, 언론, 문학, 예술. 그러니까 좌파들이 우리가 우파가
왜 좌파들한테 항상 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프로파간다를 못해요. 프로파간다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좌파들은 나쁜 프로파간다, 즉 나쁜 선전선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술, 드라마, 영화, 소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타켓을 딱 구분해가지고 청소년에는 맞게 청년들, 남자, 여자, 그게 딱딱 맞게 어때요? 그들에게 맞는 잘못된 거짓 선동, 선전, 이 프로파간다를 해서 거짓말로 그들의 어때요? 생각과 뇌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그걸 못해. 우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파가 열심히 거리에서 나오고 참 고생 많이 하는데, 우파는, 사실 우파는 역사가 짧고 투쟁 활동 경력이 짧으니까 아직은 초기라 그렇지. 좌파들은 벌써 수십 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수십 년, 70년, 80년대부터 갈고 닦은, 90년도를 거쳐서 갈고 닦은 그 선전선동, 거짓말의 수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훔치는 그런,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보면은 폭삭 소가수다도 그렇고, 보면은 다 좌파예요, 좌파. 좌파적 마인드가 가진 작가들, 감독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짜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파는 그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없다고. 건국전쟁이 그나마 이제 참 잘한 거예요. 건국전쟁도 그렇고, 연평해전 영화도 그렇고, 국제시장. 이런 영화들은 정말 사실 우파적 관점에서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좌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 공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디 그것뿐이요. 소설. 이번에 노벨상 받은 낙동강인지 무슨 강인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좌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는 총과 무기로보다는 뭐로 해야 되느냐? 이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전선동을 우리 우파가 기가 막히게 잘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숫자가 많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총과 칼로 아니에요. 프로파간다로만 해도 레닌이 러시아 혁명할 때 여러분 기껏해봐야 10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 거대한 러시아를 공산화시켰느냐? 프로파간다로 한 거라고요. 프로파간다로. 선전선동으로.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우파가 이제는 양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좌파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프로파간다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유대학 우리 학생들이 참 열심히 행진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젊은 애들 뭐 하는 거야? 쟤들 공부도 안 해? 학교도 안 가? 쟤들은 할 일이 없나? 아직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우리는 애국심에 차 있지만 또 그렇게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다고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실만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좌파한테 밀리는 거예요. 좌파들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까. 그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으니까 매번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이래서 사실을 백날 얘기해봐야 물론 사실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을 백날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열지 않고 가슴을 뛰게 하는 거. 거짓말을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짓말에 표를 주고 거기에 마음이 가지. 사실만 나열해 갖고는 사람들은 어때요? 감동을 안 해요. 인간의 사람을 움직이려면 이 가슴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좌파는 여전히 난 지난번 탄핵 때 이번도 그렇고 법리적으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국민들이 그래 사실은 근데 국민들은 그런 얘기는 안 듣고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좌파 진영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독재와 내란, 그 계엄이라고 엄청난 무서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지 않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고 있어요.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더 막 마음이 가지. 이번에 법리적으로 이거 탄핵은 불가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쭉 내가 지켜봤는데 우파는 계속 어떤 사실만 자꾸 강조하더라고. 근데 좌파는 아니에요. 사실은 걔들은 관심 없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막 감성으로 막 감정을 쥐어 짜갖고 우리 편 만들까. 걔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프로파간다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거짓말, 어떻게 저런, 근데 그게 먹힌다니까요. 먹힌다고. 응? 우리가 우파가 진짜 사실 이러다간 우파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집시법도 지금 중국 혐오하면 지금 5년 에다가 지금 이거 심각해요. 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너무 참 빈약하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봐요. 그럼 지방선거도 지금 아무리 들고 일어나 봐야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것도 프로파간다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우파는 그런 프로파간다에 아주 탁월한 전략, 천재가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 그게 없어. 그래서 우파 진영의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사실과 이론을 가르치는 거지 프로파간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안,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 좀 프로파간다를 정말 천재적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래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도 워낙 바보 천치들이 그런 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되도 않는 이상한 투쟁. 그럼 해보면 뭐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감도 봐요. 우리가 생각했던 저 좌파 쟤들, 정말 저런, 그렇지만 걔들은, 그게 근데 국민들한테, 많은 국민들은 그 국감에서 그 추태도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뭔가 투쟁적으로 아주 뭔가 사람을 쥐어 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렬히 지지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식으로 보지 말고,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저들이 저걸 통해서 어떤 걸 얻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해야 돼. 근데 확실히 우파는 이런 걸 연구하거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그 우파 어떤 유튜버만 있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 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좌파는 있어요. 좌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은 절대 우파가 지금 이런다고 해서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봐.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전혀 쟤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볼 때는 무사태평화도만 그렇게 관세 개 엉망으로 했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너희들이 떠들지 말든지 길거리에 나와서 윤허견 하든지 말든지 그래 해라 해. 실컷 해라.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 아주 싹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집시법이 봐요. 딱 그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군인들 싹 다 별들 그냥 수십 명을 한순간에 옷 벗겨가지고 군대도 지금 이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좌파 마인드에 쩌든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훔칠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뭔가 활동을 해야지, 맨날 여러 유튜브에 보면 사실이었다고, 이게 잘못됐고,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소용없다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파간다, 이 전술을 좀 전문적으로 좀 책도 읽고 공부하는 그 우파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 공부가 안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정치 프로파간다를
좀 배운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저 거지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좌파들은요 항상 돈이 되는 일에 꼭 끼어들어요. 절대 좌파들은 돈 없는데 절대 좌파는 안 끼어들어요. 혹 끼어든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털어먹는 일만 되면 괜찮아. 또 하지만 그것도 돈이 안 되면 아예 무시해. 아예 무시한다. 그래서 좌파들은 돈이 있는 곳에 항상 꼬여요. 마치 파리가 더러운 곳에 꼬이는 것처럼. 좌파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 내서 기가 막히게 잘 맡아가고, 야, 여기 돈이 될 것 같다. 야, 태양광 돈이 될 것 같다. 환경 돈이 될 것 같다. 위안부 돈이 될 것 같네. 학교 급식 가버리면 그 돈이 될 것 같네. 이거 우리가 급식 다 차지하면 되겠네. 봐요. 돈이 있는 그 핵심 거기를 타켓으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돈은 다 이제 자기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돈이 있는 곳에보다는 이제 어떤 뭔가 정의로 뭔가 물론 참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이 세상은 매선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자본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뭔가 있어야 뭐 세력도 움직이고 뭐가 되지.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항상 어때요? 돈 있는 곳에 어쩌면 그렇게 돈 내서를 잘 맞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 보면 돈 있는 곳이 있거든. 그걸 딱 캐치해갖고 또 나눠 먹어. 자기 혼자 안 먹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계속해서 좌파의 영역, 좌파의 이 영역을 계속 넓혀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좌파들이 지금 손 안 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 공공사업이든지 공공영역이든지 사영역이든지 보면은 대기업 시민단체 만들어갖고 대기업 계속 비판하면 대기업에서 자기 이미지 있으니까 시민단체에다 막대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 먹이사슬.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집니다. 봐요. 근데 우파는 그런 야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나 우파도 돈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파도 좀 이제 돈이 좀 중요하다. 돈을 좀 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세우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해요. 우파가 실컷 돈 벌어놓으면은 누가 뜯어갑니까? 좌파들이 다 뜯어가잖아요. 경제인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 벌어놓으면은 우파들이, 지금 봐, 우리나라 이번에 다 뜯어가잖아요, 다. 대기업들이 다 삥 뜯기자가지고 막 미국에 막대하게 지금 막 투자해야 되잖아요. 봐요. 근데 우파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고 돈 내면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파는 항상 뭘 하느냐, 좌파는 이 세금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세금을 빼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끼어들어요. 이것도 아까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좌파들은 언제나 이 세금, 어떻게 하면 국가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여겨서 이 세금을 빼먹을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먹을 수도 있고 비합법적으로 세금을 먹을 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해가지고 하여튼 세금을 노려요. 이 좌파들은 정말 세금을 잘 노린다. 그래가지고 이 세금은 내 돈이다. 이거는 내 돈이다. 눈먼 돈이고 내 돈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국가 재정을 잘 살펴봐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세금이 뭘까? 그걸 세심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들어갖고 그 돈을 다 빼먹어요. 예술의 명목, 공공영역, 아이들의 빈곤 아이들을 돕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빼먹을 거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나라 세금은 진짜 눈먼 돈이라 먼저 먹은 놈이 임자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좌파들은 언제나 누구를 타겟으로 합니까? 부자. 좌파는 항상 부자를 타겟으로 해요. 지금 계속 돈 얘기 나오는데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이라고, 돈. 그래서 부자. 언제나 좌파는 약자를 옹호하는 척하면서 부자를 공격해.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항상 그래서 재벌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뒤에서 선동질하고 비방해서 재벌들이 숨을 못 쉬게 이 사회에서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벌써 이 조장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미국에 돈 많은 애들은 마음껏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요트 타고 다니고 막 그냥 미녀들 막 옆에 끼고 그래도 욕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저러니까 저 부를 저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동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좌파들이 오래전부터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부자는 악마다. 부자는 기생충이다. 부자는 이 사회에 굉장히 해로운 사람이다. 부자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고 부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다. 부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다. 내가 집이 없는 거다. 부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옷이 이렇게 명품도 없는 거다. 이 마인드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 좌파들은 부자가 무조건 타켓이.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재벌가들,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냥 막, 몇 해 전에 그 대한항공, 그 일가, 완전히 그냥 난도질 해놨잖아요. 난 그거 정말, 난 그 사람들의 인격 자체가 이러니 저러니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저 부자들이 저렇게 사이코구나, 인격이 뭔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든 안 그렇든. 근데 왜 유독 부자들에게 왜 그렇게 카메라가 들이대고 기자들이 찾아갈까요? 사실 내가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이 더 사이코 많아요. 돈 없는 자들이 더 교양 없고 무지막지하고 막대 먹은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사회에서 그렇게 조명 안 하고 왜 꼭 돈 많은 부자들만 뭔가 저것들은 돈만 아는 인간들. 돈이라면은 그냥 영혼도 팔고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고, 그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무지막지하게 막 해고하고, 이런 이미지를 얼마나 이 드라마에서, 지금도 계속 나와요, 지금도. 넷플릭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드라마 만든 거 보면은, 항상 부자를 언제나 까고, 가난한 자를 높이고, 부자는 성격이 파탄자고, 가난한 자는 굉장히 마음이 좋고 착하고.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심어지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자들한테 어때요? 이제 삥 뜯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용어가 삥. 부자들을 어떻게 하면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서는 계속 욕하면서 뒤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한테 빨리 상납해. 우리한테 지원금 매년 해마다 줘. 우리 활동비 줘.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줘요, 진짜. 안 주면 계속 떠들어야 돼. 안 주면 계속 트집 잡고, 이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론에 뿌리고, 또 언론과 또 깊이 유착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서로 손발이 짝짝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예산에 아예 딱 책정이 돼 있어. 시민단체, 뭐 단체 해가지고, 안 주면은 당장 벌써부터, 그때부터 이제 또 그냥,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기업이 세금 포탈했다는 동, 기업의 총수 일가가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동, 그리고 내가 SK에 나 주식 이런 거 없지만은 거기도 재판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부자 재벌가의 이혼이나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언론이 막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미지 깎아먹고 굉장히 좌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뭔가 뒤에서 털어먹을 게 없을까? 난 이 짓 한다는 생각이 난 들어요. 부자든 가난하자든 남의 가정사에 왜 그렇게 언론이 끼어들죠?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언제나 어때요? 이 좌파들은 부자가 타켓이야. 무조건 타켓이야. 무조건. 그래야 거기서 자기가 많이 빼먹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파들은 강도예요, 강도. 그리고 이 좌파들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꿈꾸는 세상이 뭐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를. 그리고 자기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우리가 좌파들을 공격할 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논리나 사실 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걔들의 이런 속마음을 확 드러내면서 공격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걔들이 속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하는 실수가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좌파들이 우파가 나름대로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좌파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한번 이렇게 좌파들한테 너희가 꿈꾸는 세상은 너희만 부자가 되고 너희 아들들만 서울대 또 연고대 가고 의사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난뱅이 되는 게 원하는 세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민주당을 열받게 하지. 부들부들하게 하지. 민주당이 뭐 정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일반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다고. 그냥 딱 민주당은 지들만 부자 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만드는 당입니다. 그렇게 선거표를 만들어 봐요. 그럼 오히려 그게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진짜 저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좌파들을 무너뜨릴 때는 좌파들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의 약점.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간단명료하게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거로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지만 점점점 나중에 커져요. 그래서 좌파들은 그들이 진짜 원하는 세상은 뭐 선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을 위해서 노예가 되는 거.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그걸 얘기하는 거. 무슨 뭐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친일 반일 그거 다 걔들도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그저 과대 포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좌파 만나면 그냥 좌파 정치인들 만나면 다른 얘기할 거 없어. 너는 너만 부자가 되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원하지. 그걸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대받아 쳐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좌파들은 반미 반일. 좌파는 반미 반일 장사. 그러면서 그들은 친중 친북. 사대주의 습성이 있어요. 아까 내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좌파는 이 사대주의 습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좌파들을 공격할 때 그냥 단순히 자꾸 국민의힘이 참 내가 답답한 게 나 같으면 국민의힘이 진짜 싸울 게 엄청나게 많아. 저들한테 니들 사대주의 습성이 너무 진하다. 맨날 이렇게 중국에 이거 뒤만 빨아대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 왜 못합니까? 사실이 그렇잖아. 니들이 왜 지금 니들 완전히 보니까 아주 사대주의 습성이 쩔었구만. 니들 친중 친북 너희들이 그들이 상전이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켜야죠. 쟤들이 마음껏 반미 반일할 때 저들은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자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노 재팬 다시는 어쩌고. 근데 왜 우리 우파는 저들이 친북 친중하는 게 얼마나 더 지금 엄청난 지금 역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해를 줬는데 중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됐어요. 중국 때문에 통일 안 됐잖아. 중국 때문에 중국 떼놈들 때문에 우리 아들 군대 간다. 왜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 왜 못해? 남자들 중국 놈들 때문에 통일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대 끌려가는 거다.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냔 말이야. 결국 중국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통일 못하고 80년 가까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가고 지금 이 모양일 건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이잖아요. 중국이 참전해가지고 일이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다 이겨놓은 거. 그러니까 제발 친중 친북 이 사대주의 습성을 집요하게 공격해야 돼. 사대주의란 말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에요. 좌파들한테도. 그러니까 너희는 사대주의자야고 딱 낙인을 찍어. 너희는 중국의 사대주의야. 너희는 북한의 사대주의하는 아주 그냥 참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야. 너희들하고는 상대 안 해. 그렇게 자꾸 대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좌파들은 어때요?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요. 법을 계속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동안 불리했던 법이 있으면은 계속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유리하게. 그래서 재판도 3심제에서 4심제로 바꾼다고 그러지. 지금 이번에 또 이번에 상고 또 어제 보니까 뉴스가 상고 포기했죠? 포기한 건지 뭔지. 그러니까 법을
얘들은,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항상 유리한 쪽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우파는, 내가 볼 때 내 기억에 우파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드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 왜 우리가 지난 선거 때 사전투표 없애자고 왜 그거 안 하냐고. 아니, 사전투표 법으로 이제는 없애자.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근데 봐요. 좌파는 권력을 잡으면, 집권하면, 모든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다 바꿔버려요, 다. 다 바꾼다고, 다. 이번에도 보니까, 문재인 때 완수하지 못했던 거, 이번에 그냥 다 보니까 바꾸고 있더만, 써서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여겨야 돼요. 법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법은 악법이든 뭐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은. 그러니까 이 좌파들도 어때요? 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면 자기들이 어때요?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항상 저들은 유리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좌파들은 뭐합니까? 하수인들을 전면 배치. 그러니까 좌파들은 자기들의 하수인들이 하수인. 좀 그냥 이 말이 더 적합한 이 따까리들. 이 좌파들은 절대 자신들의 전면에 나오는 것보다는 좌파는 자기들의 하수인, 이 따까리들이 있는데 누구냐? 연예인들. 제일 첫 번째 연예인들. 연예인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우리 세대는 연예인들이 마치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연예인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연예인들은 그냥 광대. 지들이 뭐 되는 줄 알고 아는데 사실 자기들도 알아요, 속으로는. 요즘 하도 이제 연예인 K 뭐 그러니까 좀 우쭈우쭈해서 그렇지 연예인들은 광대. 그래서 이 좌파들은요 연예인들을 자신들의 제일 하수인, 부역자, 그다음에 노동자, 그다음에 지식인. 아주 우리 한국 사회 지식인들을 보면 내가 볼 땐 대부분 다 정말 참 비겁한 인간들이고 겁쟁이들이고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다 정직하지 못해. 내가 볼 때 역사 왜곡하죠. 사실을 왜곡하죠. 관점을 왜곡시켜버리죠. 위안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모든 역사의 거의 99.9%는 다 가짜더만. 이거 다 누가 했을까요? 지식인들이 한 거예요. 뭐 조선왕조가 무슨 대단한 문화유산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조선왕조에. 그래서 나라가 뭐 그렇게 일본에다 갖다 바쳤나요?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도 좌파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을 잡는데 종교인들도 뭐예요? 하수, 따까리 노릇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인들 봐요. 대부분 다 좌익 성향이고,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 좌파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지금 좌익물이 쫙 들어버렸어요, 지금. 맨날 저 북한에 가서 뭔 일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가 딱 깨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뻔하지 뭐 가가지고 뭐 미인계 다 넘어가겠지 뭐. 이건 말 안 해도 뭐 뻔한 거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렇게 종교에, 그다음 언론인을 꼭 자기들이 하수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대중들에게 이 좌파적 물을 들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한 좌파의 하수인, 부역자, 따까리들이 누구냐? 연예인, 노동자,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딱 요 5부류가 이 좌파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자들을 통해서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막 빼앗고 대중들을 자기들이 유리한 편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광우병 사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 5부류의 인간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전 국민을 어때요? 광우병에 완전히 그냥 망상에 빠져갖고 마치 지금 뭐 광우병이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를 막 도는 것처럼 근데 그때 연예인들, 노동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언론인들 총 출동해가지고 이 좌파들의 광우병 선동에 앞장선 따까리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좌파들은 또 시체장사. 항상 좌파는요 죽은 자를 가지고 늘 들먹여요. 죽은 누구. 늘 죽은 누군가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전태일 특히 하여튼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항상 죽은 시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죽은 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선전선동을 꼭 한단 말이에요. 꼭 한다고. 광주 사태 그렇죠. 뭐 다 봐요. 안 그런 게 없어요. 옛날 그저 4.19도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 보면은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보면 전부 다 시체 장사. 그다음에 기회주의. 좌파들은 기회주의.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유리한 쪽에 항상 딱 줄을 서요. 무조건 자기들이 유리한 쪽. 노무현을 그렇게 막 욕하고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좌파들이 먼저 치더니만 나중엔 또 막 노무현을 막 노무현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 좌파들은 정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나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좌파를 인간으로 보지 말라고. 이것들은 늘 기회주의 속성이 있어갖고 언제 어느 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달라붙어요. 항상 그런다고 항상. 그러니까 좌파형 인간은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같이 차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마요. 진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좌파는 역사 왜곡. 좌파는 모든 역사를 다 왜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왜 이게 문제냐? 전부 다 왜곡된 거예요. 조선의 조선 말기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일본에 접수됐는지 실제 역사를 만약에 그걸 정직하게 교과서하고 방송에서 알려주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사대문이니 뭐 조선의 모든 아마 이거 다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마 다 때려 부술 거야. 나 아주 장담해내 진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4.19도 나는 절대 그거를 민주화라고 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은 내가 볼 때는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에다가 그 배후에 북한이 있고 북한 공작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맨날 이상한 역사, 잘못된 역사나 하나 가르치니까 이게 머리에 이게 그냥 망상이 들어가지고 맨날 무슨 일만 나면 일본이 우리가 일본한테 100번, 1000번 절을 해도 부족해요. 일본 때문에 근대화된 건 이거는 아무리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조선왕조가 계속 유지되면 그러면 여전히 양반이 있고 4대 양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계급 체제가 조선시대 내종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다 그 폐지했어요. 반발령도 해주고 다 해주고 창씨개명은 우리가 원해서 한 거예요. 원해서 일본 이름 갖고 있으면 더 사업하기 좋으니까 어거지로 우리도 달라고 해서 한 거지 일본이 강제로 일본 창씨개명을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관한 모든 것들은 보면 전부가 다 우리는 피해자, 저들은 가해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좌파들은 항상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좌파의 그 성향 딱 10가지 이건 내가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통해서 좌파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사로 항상 왜곡을 시켜. 그러니까 독립군. 우리나라에 독립군이 어디 있어요? 난 독립군에 대한 역사를 실제 읽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날강도, 때강도, 이런 정말 인간 말종을 무슨 독립 영웅으로 이렇게 세우는 우리 그 역사를 보면서, 이건 진짜 참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어느 정도, 우리 역사를 좀 자랑한다는 거 좀 어느 정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정말 만주의 개장수보다 못한 이런 정말 조직 폭력배 난동꾼 그런 인간들을 무슨 장군이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그 장군의 아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것도 사기.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게 사기고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게 기만이.
좌파들의 역사가 너무 심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역사를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항상 그걸 살펴보게 되고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부터 해서 이시조선 말기 모든 것 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국 시기부터 해가지고 제주 4.3도 그거 진짜 요즘 제주 4.3에 대한 실제 역사를 보면요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이 남로당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같은 동족을 그렇게 죽이고 이승만 정권이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한 게 4.3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와서 뭐 아니라고 그럼 그 당시에 죽은 경찰 군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영웅이 되고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는 애국자들은 완전히 이거는 짓밟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 왜곡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거 좌파들은요 잔인해요. 흉폭해요. 그리고 공포 전략을 써요. 이게 좌파의 특성. 좌파는 항상 거기에 뭡니까? 잔인함이 들어가 있고 공포, 흉폭하고 아주 포악해요.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거나 좌파가 득세하면요 이유 없이 죽어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 다음에 저들이 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곳으로 항상 나간다. 왜? 원래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그 속이 짐승이에요, 짐승. 잔인한 야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죽이고 파괴하고 학살하고 이것밖에는 저들에게 나올 게 없어요. 저들한테 자비심과 사랑, 긍휼 그런 거 없어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는 공산주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참 반기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를 지적을 안 하냐 이거. 왜 이런 거를 학생들, 청년들, 교인들한테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좌파들에게 이용당하고 맨날 좌파들에게 이제 그 앞에서 빌빌거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좌파들이 살아가는 방식, 처세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좌파들이 감성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10가지 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많이 좀 이런 것들을 해서 좌파들이 절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좌파들이 한마디 하면 우파는 아주 100마디로 아주 그냥 폭격을 해야 돼. 폭격. 100마디로 아주 그냥 폭격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스스로. 이거 좌파는 내가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민족의 기생충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 땅의 지렁이였구나. 자기 스스로가 좀 그렇게 알도록. 그리고 우리 우파가 좌파들에서 어떻게 되냐면 좌파들을 철저하게 조롱해야 돼요. 이 조롱 전략을 써야 돼요. 조롱. 이것도 프로파간다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철저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전략을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좌파하면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하게 어디 가서나 이 좌파는 이제 얼굴을 들지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이 사회에 일으켜야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더 이상 좌파 인간들이 선거 때 못 나오고 표를 못 받게. 그러니까 좌파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가볍게 넘길 게 아니고 이 자들은 괴물이고 야수고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지혜롭게 이 좌파들에서 특히 교회 안의 좌파들 특히 이 사람들도 참 문제가 큽니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인간과 사회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온전히 살고 우리 자신도 또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땅에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